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지훈 의사입니다.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앞으로 단 1년만 남았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오늘은 제가 큰 용기를 내어 여러분께 꼭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병원에서도 직원들이 가족분들께 자세히 설명드리기 어려워할 정도로 무겁고 슬픈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깊이 있는 준비와 이해가야말로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건강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열쇠라고 믿습니다. 저는 서울의 대형 병원에서 30년 넘게 근무하면서 수많은 환자분들의 임종 순간을 지켜보았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비록 무거운 주제지만 결국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마주하게 될 순간이며 피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는 노년기에 나타나는 마지막을 알리는 5가지 신호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간적이고 따뜻한 방식으로 돌보고 대응해 사랑하는 가족의 상태가 더 나빠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용기 내어 말씀드리려 합니다. 여러분이 이 신호들을 잘 알고 계신다면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더 차분하게 가족과 함께 의미 있고 후회 없는 마지막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단지 의사로서만이 아니라 깊은 후회를 안고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이기도 합니다. 저는 존경하는 아버지가 계셨지만 저희 사이에는 늘 심한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겨우 집에 내려갔고 그마저도 즐겁게 대화하기보다는 서로 긴장하거나 서운해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저는 늘 시간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런 기회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중병에 걸리시고 떠나셨을 때 모든 것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 버렸습니다. 마지막 순간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는 그 순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후회가 가슴을 찢어놓는 듯 했습니다. 생전에 미뤄두었던 사랑한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영원히 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후회는 지금까지도 제 마음속에 무겁게 남아 있습니다. 이런 아픈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발 후회가 이 여정의 일부가 되게 하지 마십시오. 사랑, 감사, 용서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 때 가능한 모든 순간에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평온한 마지막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지금 후회 없이 온전히 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죽음이 두렵나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바로 원인 모를 체중 감소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일시적인 식욕 감소가 아니라 눈에 띄는 수준의 체중 감소를 의미합니다. 제가 30년 동안 연구하며 수집한 데이터를 보면 말기 단계에 접어든 노인 환자의 약 78%가 심각한 체중 감소를 겪습니다. 평균적으로 6개월 동안 체중의 5-8%를 잃게 됩니다. 즉 60kg인 사람이 35kg를 잃는 셈입니다. 특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이러한 체중 감소는 암이나 급성질환 같은 명확한 질병 때문이 아닐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는 몸이 스스로 단백질을 만들어내고 근육량을 유지하는 능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체중 감소는 단순히 지방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근육량이 빠르게 줄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근육량이 감소하면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피로감을 자주 느끼며 질병에 대한 저항력도 크게 약해집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미각과 후각이 둔해져 예전처럼 음식의 맛을 잘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실제로 저는 임종을 앞둔 노인 환자의 약 65%가 음식이 예전처럼 맛있지 않다고 말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더 위험한 점은 체중 감소가 낙상 위험을 크게 높인다는 것입니다.
제 경험상 원인 불명의 체중 감소가 있는 노인은 체중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사람에 비해 낙상 위험이 약 3배 높습니다. 그 이유는 근력 감소로 인해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족들에게, 특히 우리처럼 건강과 효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시아 문화권에서는 이 시기가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먹어야 건강하다는 깊은 인식 때문에 많은 가족들이 더 맛있고 더 영양가 있는 음식을 계속 준비하거나 심지어 건강 보조식품까지 챙기며 상황을 개선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시도가 때로는 환자와 보호자 사이에 불필요한 긴장만 더 깊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제가 항상 가족들에게 드리는 조언은 이렇습니다. 이 민감한 시기에는 음식의 양보다 그 순간의 기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 주십시오. 만약 어머니나 할머니께서 평생 건강을 걱정해 제대로 먹어보지 못한 아이스크림이 있다면 지금이야말로 그 작은 행복을 허락해 드릴 때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실제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7세의 장 할아버지는 6개월 동안 7kg이 빠졌지만 어떤 병적인 원인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계속해서 식사를 강요했고 그 결과 매 끼니가 일종의 전쟁처럼 긴장되는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제가 제안한 방향은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저는 가족들에게 할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 소주 한 잔과 함께 조금씩 즐겁게 드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권했습니다. 그 결과 장 할아버지의 마지막 3개월은 훨씬 평온하게 흘러갔고 가족들도 그 소중한 시간을 온전히 마음에 담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부모님, 배우자 혹은 가까운 가족이 6개월 안에 체중의 5% 이상을 갑작스럽게 잃는다면 그것은 반드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신호입니다. 이 문제는 비타민이나 영양제를 더 챙겨 먹는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신 이 시간을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고 소중한 추억을 만드는 기회로 삼아 주십시오. 이제 다음 신호입니다. 제 진료실을 자주 찾던 박 선생님은 아주 철저한 생활 습관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78세가 되기까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동네를 3바퀴 돌았고 공무원 생활 내내 단 하루도 지각한 적이 없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아들이 저를 찾아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요즘 아버지가 계속 피곤하다고만 하세요. 산책도 안 나가시고 늘 졸리다고 하시고 예전에는 늦게까지 TV도 보셨는데 요즘엔 밤 8시만 되면 주무시려고 합니다. 혹시 우울증이나 치매 초기일까요? 박 선생님의 혈액검사, 심장검사, 뇌 MRI 모두 완전히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딱 1년 뒤 그는 평온하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신호는 바로 원인 없는 지속적인 피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피로는 조금 쉬면 괜찮아지는 그런 피로가 아닙니다. 충분히 휴식을 취해도 회복되지 않는 깊고 지속적인 고갈 상태입니다. 제 연구에 따르면 사망 1년 전 무렵의 노인 중 약 83%가 이러한 극심한 피로를 경험합니다. 이 피로는 몸 안에서 일어나는 3가지 주요 변화 때문에 발생합니다. 첫째, 몸의 세포 안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발전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만드는 능력이 크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둘째, 심장의 펌프 기능이 점점 약해집니다. 예전처럼 강하고 효율적으로 혈액을 내보내지 못해 몸유 곳곳 세포 하나하나에 공급되는 산소량이 줄어듭니다. 혈액검사상 아무 이상이 없어도 세포는 필요한 만큼의 산소를 받지 못합니다. 셋째, 활력과 의욕을 담당하는
뇌 속 화학물질이 감소합니다. 이런 에너지 조절 물질의 부족은 삶의 활기와 흥미를 크게 떨어뜨리게 됩니다. 제가 가장 자주 목격하는 흔한 증상은 제가 피로의 파도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아침에는 환자가 괜찮아 보이지만 예고도 없이 갑자기 큰 파도처럼 압도적인 피로가 몰려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힌 것처럼 순식간에 힘이 빠져버리는 느낌을 겪게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피로 때문에 노인분들이 일상 활동에서 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점입니다. 사회적 활동이 줄고 움직임이 감소하면서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움직임이 줄면 근육량이 더 빨리 감소하고 그로 인해 피로는 더 심해집니다. 또한 극심한 피로로 인해 집중력이 떨어지면 낙상이나 사고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저는 특히 우리나라의 노인 세대가 근면함과 강한 의지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로를 스스로 의지가 부족한 것이라 오해하고 본인이 게을러진 것이라고 자책하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런 정신적 부담은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저는 평생 농사일을 하며 살아온 82세 할머니 환자를 기억합니다. 그분은 갑작스럽게 밀려온 극심한 피로를 내가 게을러진 탓이라 생각하며 무리하게 일을 하다가 결국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제 30년 경험상 가족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이 시기에 좀 더 움직이셔야죠. 운동하면 더 건강해져요. 라고 선의의 조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무엇보다 의미 있는 휴식을 돕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먼저 가족분들이 하루 중 에너지가 가장 많은 시간이 언제인지 파악한 뒤 그 시간에 가장 의미 있는 활동을 계획해 주십시오. 대부분 아침 시간이 에너지가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짧은 활동 후에는 충분히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피로가 게으르거나 의지가 약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몸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는 변화라는 점을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박 선생님의 아들은 제 조언을 들은 후 아버지의 일과를 바꾸었습니다. 긴 산책 대신 아침에는 마당에서 짧게 걷고 오후에는 충분한 휴식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가 피곤해할 때 더 이상 힘내세요 라고 말하지 않고 조용히 옆에 앉아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관심과 의식이 점점 내면으로 향하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망증이나 혼동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마음의 초점이 바뀌는 현상입니다. 제가 30년간 관찰한 결과 말년의 노인 중 약 75%가 이러한 변화를 보였습니다. 그들은 현재보다 과거에 더 집중하게 되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보다 오래된 기억과 깊은 감정에 더 머무르게 됩니다. 이 현상은 먼저 뇌로 가는 혈액 흐름의 미세한 변화 때문에 나타납니다. 특히 사고 판단을 담당하는 부위와 단기 기억을 담당하는 뇌 부위로의 혈류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결과 오래되고 깊이 새겨진 기억들이 더 또렷하고 생생하게 떠오르게 됩니다. 또한 뇌 속 화학물질의 균형 변화로 인해 오래된 기억을 담당하는 신경 경로가 더 강하게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된 이야기와 추억들이 마치 최근 일처럼 생생하게 떠오르는 것입니다. 놀라운 점은 이 시기에 많은 노인분들이 이미 세상을 떠난 가족이나 친구들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고 때로는 그들을 보거나 대화를 나눴다고 말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의료계에서는 이를 임종 전 방문, pre-death visit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완화의료기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약 위묘인 툴리주공십%의 환자가 이러한 경험을 한다고 합니다. 많은 가족들이 이 현상을 정신질환이나 환각으로 오해하지만
사실 이는 전 세계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관찰되는 매우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특히 유의해야 할 점은 이러한 변화가 현실 판단 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금전 관리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영향을 줄 수 있고, 낯선 환경에서 길을 잃거나 혼란스러워질 위험도 높아집니다. 또한 노인분들은 대화나 모임에 참여하는 관심이 줄고 혼자 조용히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집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저 그들의 마음이 점점 더 내면으로 향하고 자신만의 내적 세계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7, 8세 김 선생님은 평생 사람들과 어울리기 좋아하던 분이었는데 손자의 결혼식에서 한쪽 구석에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가족들은 그가 결혼식을 즐기지 않는다고 오해했지만 나중에 그는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단지 기쁨을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졌을 뿐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가족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일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현실과 조금 달라 보이더라도 부정하거나 현실로 끌어오려 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그들의 내면적 여정에 함께 해주는 것입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실질적인 조언은 생활 환경을 단순하고 익숙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익숙한 공간은 새로운 공간보다 훨씬 높은 안정감을 줍니다. 함께 오래된 사진첩을 보거나 추억의 물건을 나누는 것도 그들의 기억과 연결되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보았다, 들었다고 말하는 경험을 절대 부정하지 마십시오. 그 경험은 그들에게 매우 실제적이며 의미 있는 순간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변화는 제가 이전에 언급한 네 번째 신호, 즉 신체 방어 능력의 급격한 약화로 이어집니다. 76세 정 선생님이 그 예입니다. 그는 평생 건강하게 지냈고 전직 군인답게 규칙적인 생활과 자기관리로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가벼운 감기에도 쉽게 걸리고 상처가 잘 아물지 않았습니다. 6개월 동안 폐렴으로 3번이나 입원하셨습니다. 가족들은 면역력이 왜 갑자기 이렇게 약해진 걸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그의 면역체계가 나이에 비해 정상 범위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9개월 뒤 정 선생님은 가벼운 독감에서 시작된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는 평생 건강했던 사람이라도 말기에는 방어체계의 약화가 예기치 않게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이가 들면 감염에 취약해지는 수준이 아니라 갑작스러운 붕괴에 가깝습니다. 제 연구에 따르면 말년의 노인 중 약 82%는 면역 기능이 빠르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감소합니다. 의학적으로 우리는 면역 체계가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럽게 약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말기에는 그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집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몸의 방어 전사 역할을 하는 면역 세포들이 더 이상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바이러스나 세균을 인지하고 제거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더불어 몸 전체에 퍼져 있는 만성적이고 조용한 염증이 건강을 빠르게 악화시킵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평생 건강하게 살아온 사람들일수록 이러한 변화가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갑작스러운 반복 감염을 겪고 상처 회복 속도가 느려지며 항생제에 대한 반응도 훨씬 느려집니다. 노년층에서 기억해야 할 위험한 점은 감염 증상이 젊은 사람들과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고열이나 심한 통증 같은 전형적인 증상 대신 단순한 혼란, 식욕 감소 혹은 극심한 피로감으로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를 비전형적 증상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심각한 요로 감염이 있어도 노인들은 소변 볼 때 통증이나 허리 통증을 호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신 갑자기 혼란스러워지거나 멍해 보이거나
평소보다 훨씬 많이 잠을 자게 됩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조기 진단이 늦어지고 합병증 위험이 높아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현상은 연속 감염입니다. 즉, 이전 감염이 완전히 회복되기 전에 또 다른 감염이 시작되는 것을 말합니다. 흔한 예로는 단순한 감기에서 시작해 폐렴으로 악화되고 이후 요로 감염으로 이어지는 패턴입니다. 제 환자인 85세 박 여사님은 6개월 동안 연달아 기관지염, 대상포진, 그리고 요로 감염을 앓았습니다. 각각의 감염은 치료되었지만 회복 기간이 점점 길어졌고 결국 폐렴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 시기에는 과도한 의료적 개입보다 환자의 편안함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 경험에 따르면 이 단계에서 강한 항생제를 반복 사용하면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실질적인 조언은 우선 생활 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손 씻기를 철저히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영양 상태를 세심히 살피고 충분한 수분 섭취를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탈수는 면역 기능을 더욱 약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또한 노인들의 감염 증상은 일반적인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단순한 혼란, 평소보다 심한 피로감, 식욕 저하 등이 심각한 감염의 유일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보이면 즉시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방접종의 중요성을 결코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독감, 폐국륜, 대상포진 백신은 특히 중요합니다. 다만 젊은 사람들보다 백신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영씨 가족은 반복되는 입원과 항생제 치료 대신 집에서 편안히 돌보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차가운 병실보다 가족들의 곁, 자신의 방에서 훨씬 행복해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지막 3달 동안 그들은 불필요한 의료 조치보다 아름다운 추억을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가족 모두가 그것이 옳은 선택이었다고 말했습니다. 5번째 징후는 호흡과 혈액순환에서 나타나는 뚜렷한 변화입니다. 노인이 사망을 약 3-6개월 앞두고 흔히 보이는 특정한 호흡 패턴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정상적으로 깊고 빠른 호흡이 반복되다가 잠시 호흡이 멈추는 형태입니다. 제 연구에 따르면 임종을 앞둔 노인의 약 70%가 이러한 변화를 보입니다. 이 현상은 뇌의 호흡 조절, 중추에 변화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혈액 속 이산화탄소 농도를 감지하는 능력이 달라져 호흡 패턴이 비정상적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혈액 순환 방식도 크게 달라집니다. 신체는 중요한 내부 장기에 혈액을 집중시키기 시작하고 그 결과 손발이 차갑게 변하며 피부가 창백하거나 약간 푸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를 말초 부위 혈액순환 감소라고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무릎이나 손에 대리석 무늬 같은 얼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피부 아래의 혈관이 고르게 수축 확장되지 않아 생기는 현상입니다. 물론 많은 가족들은 이러한 변화를 목격하면 불안하고 두려움을 느낄 것입니다. 그들은 흔히 숨을 제대로 못 쉬는 것 같은데 혹시 산소가 부족한 건 아닐까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산소 공급이나 적극적인 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점은 이런 변화들이 실제로는 환자에게 큰 불편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단계에서는 뇌의 저산소 상태를 감지하는 기능이 느려지기 때문에 환자들은 주관적으로 숨이 차다는 느낌을 덜 받습니다. 이것은 바로 몸이 자연스럽게 마지막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가장 큰 위험은 우리가 이 자연스러운 과정을 질병 상태로 오해하여 과도한 의료적 개입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산소를 공급하거나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불필요한 불편을 증가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92세 황 씨의 사례를 기억합니다. 호흡 변화가 나타났을 때 가족들은 처음에 적극적인 치료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자연스러운 과정임을 설명드리고 대신 그분이 더욱 편안함을 느끼도록 도와드리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결국 황 씨는 낯선 병원이 아닌 사랑하는 가족들 곁에서 평온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이 시기에 가족들이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따뜻함과 편안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방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하고 가벼운 이불을 덮어드리며 입술이 건조해지지 않도록 돕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실질적인 조언은 집 안 공기를 신선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창문을 조금만 열어두어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자주 체위를 바꿔드리고 얇은 담요로 천을 조절하며 작은 스펀지를 적셔 입과 입술을 촉촉하게 유지해 주세요. 무엇보다 이 시기에는 어떤 의료적 처치보다 정신적 위로가 가장 중요합니다.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을 건네주세요. 반응이 없더라도 청각은 마지막까지 남는 감각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따뜻한 목소리를 듣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5가지 징후를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은 매우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서게 됩니다. 즉, 이 소중한 지식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30년 동안 현장에서 일하면서 저는 수천 명의 가족을 보았습니다. 이 징후들을 알아채고 마지막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낸 가족이 있는 반면 그러지 못해 깊은 후회를 남긴 가족들도 많았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7세 최 씨의 가족은 그의 체중 감소와 피로를 알아챘지만 단순한 노화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그가 내년에 손녀 결혼식에 참석하길 바라는 마음에 이러한 징후를 애써 외면했습니다. 결국 최 씨는 결혼식 3달 전에 세상을 떠났고 가족들은 더 일찍 알아차리지 못한 것을 크게 후회했습니다. 반대로 79세 김 여사님의 가족은 이러한 변화를 일찍 발견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계획했습니다. 그들은 평생 가고 싶어 했던 제주도로 여행을 함께 갔고 가족의 이야기와 역사를 녹음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김 여사님이 세상을 떠난 뒤 가족들은 우리는 엄마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고 말하며 마음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은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두려워하거나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을 준비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이 지식은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숨겨진 시간을 선물합니다. 만약 부모님이나 배우자에게 이러한 징후가 보인다면 제가 환자 가족들에게 늘 권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함께 하고 싶은 일 목록 버킷리스트를 만드는 것입니다. 평생 하고 싶었지만 미뤄왔던 작은 소망들을 이루어 드리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거창한 색에 일주일 필요는 없습니다. 가까운 고향을 방문하거나 오래된 친구를 만나는 일만으로도 소중한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귀 기울여 주세요. 그들의 이야기, 그들의 삶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더라도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주세요. 필요하다면 이 이야기들을 녹음하거나 기록해 두십시오. 이것은 훗날 여러분이 간직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정신적 유산이 될 것입니다. 셋째, 가족 모임을 자주 마련하세요. 제 경험에 따르면 임종을 앞둔 노인들에게 가장 큰 위로는 가족들이 모두 함께 모여 따뜻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의 문화적 특성상 가족의 결속은 매우 중요한 정신적 위로이자 신성한 의미를 지닙니다. 넷째, 법적 의료적 결정을 미리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연명치료에 대한 의사, 장례에 대한 바람, 재산 관련 문제를 미리 알아두면 이후의 큰 혼란과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대화는 어렵지만 결국 모든 사람에게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5째, 전문가의 도움을 고려하세요. 호스피스나 완화 의료 서비스는 생각보다 훨씬 큰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니라 고통이 아닌 삶의 질에 집중하기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6째, 절대 자신을 돌보는 일을 잊지 마십시오. 간병하는 여러분도 충분한 휴식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지쳐버리면 다른 누구도 온전히 돌볼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을 표현하세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용서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잘 가요. 이 5마디는 마지막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들입니다. 특히 한국의 노년 세대는 감정을 표현하는 데 익숙하지 않을 수 있으니 여러분이 먼저 마음을 열어주세요. 이 5가지 징후를 알고 받아들이면 더 이상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말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대신 마지막 순간까지 의미 있고 평온한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30년간 의사로 일하며 정말 많은 이들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 했고 그 중에는 특히 오래 기억에 남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삶을 통해 배운 죽음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여러분께 나누고자 합니다. 강영숙 여사님 73세. 제가 아직 젊은 의사였을 때 만난 분입니다. 그때 저는 죽음을 기다리는 방에 들어서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죽음은 제게 너무 낯설고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강영숙 여사님은 정말 특별한 분이었습니다. 말기 간암을 앓고 있었음에도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기보다 주변 사람들을 걱정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돌봐드린 날에도 제 노고를 먼저 걱정하며 감사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녀를 보며 저는 생사의 문턱에서도 사람은 이렇게 따뜻하고 사랑이 넘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며칠은 정말 평온했습니다. 가족들이 돌아가며 곁을 지켰고 그녀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아들에게는 자신을 잘 돌봐줘서 고맙다고, 며느리에게는 효부여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젊은 의사가 성심껏 돌봐줘서 고맙다며 앞으로 더 많은 환자들을 잘 돌봐주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 말들은 제 마음 깊은 곳에 의사로서의 사명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강영숙 여사님을 통해 제가 깨달은 것은 죽음이 반드시 슬프거나 두려운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랑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온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 또한 평온함과 사랑으로 가득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 한 분은 박명우 씨, 꿀레밀리움 필세입니다. 그는 평생 술을 많이 마신 탓에 강형변으로 세상을 떠났고 마지막 순간까지 많은 후회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족들에게 끊임없이 사과를 했습니다. 특히 아내에게는 평생 고생만 시켜 미안하다고, 자녀들에게는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해 용서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도 어색해했지만 결국 그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박명우 씨를 통해 저는 후회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일상에서 표현하지 못했던 것들이 마지막 순간에는 얼마나 큰 짐이 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환자 가족들에게 말합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금 바로 하세요.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저에게 가장 깊은 인상을 남긴 분은 김순자 여사님 가지욱 1세입니다. 그녀는 심한 치매를 알아 가족도 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떠나기 사흘 전 기적처럼 정신이 또렷해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91년 인생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을 어떻게 살았는지, 한국전쟁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녀들을 어떻게 키웠는지 생생하게 들려주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삶 전체를 정리하는 듯 했습니다. 가족들은 그녀가 이렇게 오래 이야기하는 것을 오랜만에 본 터라 서둘러 녹음했습니다. 그녀의 생생한 증언을 후손들에게 남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김순자 여사님을 통해 저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단순한 끝이 아니라 삶을 정리하고 그 의미를 전하며 다음 세대에게 지혜를 남길 수 있는 시간임을 배웠습니다.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는 종교적 믿음으로 위로를 받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정미경 여사님 84세은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 마지막 순간까지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천국에 갈 것이라 확신했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철수 씨 78세는 불교 신자로 연부를 하며 평온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극락에 다시 태어날 것이라는 믿음은 그에게 큰 위로였습니다. 종교가 없었던 이들도 각자의 삶의 철학으로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조항규 씨 86세는 자연의 이치라며 담담하게 받아들였고, 윤경희 여사님 79세은 자신이 우주의 한 부분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에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이분들을 보며 저는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마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방식은 다르지만 단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신의 삶이 의미 있었고 사랑했고 사랑받았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평온하게 떠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마지막 순간이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많은 후회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지 못한 일들, 사랑하는 이들에게 준 상처, 용서받지 못한 일들이 남아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그 순간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마지막 순간의 평온을 결정합니다. 저는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부터 후회 없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금 말하고,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지금 하세요. 사랑을 망설이지 말고 표현하고, 용서는 서둘러 하세요. 그러면 이별의 순간이 찾아오더라도 여러분은 평온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가족과 좋은 관계를 쌓아가세요. 마지막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외롭지 않고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야말로 한 인간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위로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다소 무거운 주제에 대해 오랜 시간을 들여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제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지식들이 언젠가 분명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끝에 대해 말하는 것은 절대로 불길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의 삶을 몇 배나 더 소중히 여기게 만듭니다. 시간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 우리는 남은 시간을 더욱 의미 있고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나누었던 10가지 징후, 식욕 감소, 수면 증가, 천 변화, 호흡 변화, 정신적 변화, 그리고 오래된 기억의 회상, 회광 반조. 이러한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변화는 몸이 쉬어갈 준비를 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필요한 의료적 개입으로 억지로 막으려 하기보다 그 소중한 시간을 더욱 의미 있게 사용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이의 손을 꼭 잡아주고 따뜻한 말을 건네고 사랑을 표현해 주십시오.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금 바로 하십시오. 용서가 필요하다면 지금 구하고, 용서해야 할 일이 있다면 지금 용서해 주십시오.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지나갑니다. 끝을 끝으로 보지 말고 하나의 자연스러운 전환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우리가 세상에 왔던 것처럼 떠나는 일도 자연의 법칙 중 하나입니다. 두려워하기보다는 그 과정을 사랑과 따뜻함으로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별의 순간이 찾아오더라도 여러분은 평온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후회 없는 삶, 사랑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는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하고 싶습니다. 힘들지만 이 시간은 동시에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온전한 사랑을 나누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마지막 인사를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슬프지만 한 인간의 삶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따뜻한 시간을 보내고 매일을 후회 없이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끝은 결코 완전한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며 사랑은 영원합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